안녕하세요. 작가 소지원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었죠. 저를 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 그런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월요일날이면 저는 경찰서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거고요. 너무 많은 악플러들이 있어서 제가 고소장을 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차는 핵심적으로 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조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 관할 경찰서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는 거주지 근처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사건을 다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관할 경찰서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주소지가 파악된 핵심적인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물들에 대해서는 직접 월요일날 하나하나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때 저는 열심히 고소장 접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왜 찍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허위 사실들이 댓글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짓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거짓이 너무 퍼져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진실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누가 퍼뜨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친한 기자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라고 해야 되나?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특정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떤 소문들이 났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댓글 한번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빠 선수, 호빠 출신, 오스트바, 호빠, 창남, 남찬, 가리봉동, 호떡집, 호빠,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지금 다 쓰여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인 양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댓글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십시오. 다 호빠. 마치 제가 진짜 호빠 선수였고, 호빠 선수를 하다가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부터 저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문의 근원지 중 한 곳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커뮤니티에 소재원 당신은 과거 노숙자 생활도 했었고 호스트바에서 일했다고도 했었죠. 사지 멀쩡한 작자가 그게 자랑입니까? 템프로 룸사롱에서 일한 게 자랑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들. 호빠와 듣보가 주접던다. 호빠 관상이긴 하네. 어중간하게 생김. 말상인 걸 봐선 에마 부인 많이 태웠을 듯. 이런 모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십시오. 이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호빠 선수 출신의 작가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당연하다는 듯이 호빠 선수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런 댓글들을 우리 아이들도 읽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읽으시면서 제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2025년 1월 24경 또 한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커뮤니티 아까 위에는 그 글을 써놓은 거고요.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 힘들다고 노숙자를 하거나 호스트바 남창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호스트바에서 그걸 했다. 이게 자랑입니까? 이런 것도 했고 약간 지금 코도 뭐 실리콘을 넣었는지 제 거 사진 보여주면서 다시 보여줘봐요. 코가 약간 어색해. 코가 약간 빨개 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가 지 아가리로 얘기한 겁니다. 지 쌔바닥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소설가 소재는 나는 템플이었다. 저게 파란만장한 삶입니까? 쪽팔린 삶이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자료화면으로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기사를 자료화면으로 했습니다. 소설가 소재는 나는 템플이었다. 파란만장한 삶 공개. 근데요, 이게 굉장히 왜곡됐어요. 이게 2015년 2월 7일 제가 그대가 꽃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 거 미니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니 드라마를 방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방송국에서 보도자료로 뿌렸던 건데 그걸 제목만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제목만 딱 역까지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좀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엄마에 대한 증언이 커져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잘생긴 외모로 템프로가 될 것을 결심. 그때의 경험을 소설로 썼고 결국 나는 템프로였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보도자료 뿌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이건 제가 어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다 얘기했던 겁니다. 제 첫 번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아십니까? 터널이었어요. 제가 처음 쓴 건 20살 초반 때 터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출판사에서도 출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시대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야 비로소 출판할 수가 있었는데요. 터널이 출판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출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도 쓰지 않은 소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류계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고 그걸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한번 보실게요. 다른 증거를 한번 보실게요. 아이, 너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제 아내와 2022년 10월 25일 날 카톡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동영상도 하나 있어요. 이 동영상이 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소재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취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남입니다. 강남 산릉역 쪽 호스트바를 직접 취재를 가고 있어요. 와, 지금 나이 39에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이게 과연 할 수 있을지도 되게 모르겠는데 일단 위장 취업을 해서 제가 직접 선수로 취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캐보려고 해요. 자, 보셨습니까? 저는 2022년 10월 25일에도 호스트바 취재를 나갔습니다. 제가 2008년에 데뷔를 했죠. 근데 그 훨씬 전에 제가 호스트바 취재를 했으니까 거의 15, 16년이 지난 호스트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드라마로 만들자고 제작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호스트바 잔입 취재를 위해서 취재를 가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재도 했고요. 아쉽게도 뭐 제작사와 저의 그 의견 충돌과 마찰로 지금은 보류가 된 상태지만 이렇게 저는 리얼리즘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스트 보이즈. 그 다음에 영화 소원.
수원 아동성범죄 제가 직접 취재를 발로 뛰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다룬 균, 공기살인, 영화 공기살인도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발로 하나하나 뛰어서요. 그리고 이별이 떠났다. 이별이 떠났다 같은 드라마도 이제 아내가 임신한 걸 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담아서 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리얼리즘이라는 걸 굉장히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모든 걸 발로 뛰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9살, 22년도에 제가 39살이었는데 이때도 저는 호스트바로 취재를 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런 대화까지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제 투넘버, 제 거 투넘버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그 호스트바 대기실까지 간 거예요. 선수로. 그런 다음에 카톡 겨울장 2번호로 제가 이제 선수들 직원 카톡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 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했고, 그리고 본캐, 제 거 본 프로필 다 지워버렸어요. 혹시나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봐. 그리고 겨울장으로 바꿔서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호스트바 선수들 채팅방 제가 들어간 사진을 이렇게 보냈고요. 아내한테. 그리고 뭐 긴장된다고도 제가 하네요. 예. 아, 여기 대기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이제 안 피거든요. 호흡 곤란할 정도로 막 피고 있는 거. 그리고 뭐 그 대기실 분위기도 아내한테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날 제가 테이블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카톡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을 아예 왜곡했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사 메인 제목만 딱 비춰놓고 뭐 나는 템프로였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본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요 글을 쓰기 위해 취재를 했다고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띄워놓은 화면, 이 메인 화면, 이걸 가지고 얘기했었던 2015년 2월 7일날 방송된 이 보도자를 뿌린 그 방송국에서 방송된 이야기에도 취재를 위해서 호스트바를 갔다 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왜곡이죠. 예, 이거 메인 딱 이거 하나만 띄워놓고 그 사실을 아예 왜곡해버리더라고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제목 한 줄로 무궁무진한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팩트는 아예 설명도 안 하더라고요. 이 본문은 아예 얘기도 안 하던데요. 그리고 이날 방송된 그 제 미니 드라마에서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도 아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와, 이 정도까지 뭐 왜곡을 할 수가 있나? 이건 아예 거짓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들이 말한 발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코가 어색해, 코가 빨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코가 성형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 얼굴에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손 댈 수 있는 얼굴도 아니고 견적도 안 나와요.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한테 코 성형까지 의혹을 제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리고 땀 흘려 벌 생각은 안 하고 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는 안 되도록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글쎄 취재를 위해서 갔던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일지 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와, 술 먹고 여자 껴안고 노는 게 물론 땀 흘릴 수도 있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발언을 할까요? 근데 이들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취재를 위해서 갔던 거 자기들은 그 기사를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네들 구독자나 시청자들에게는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자기네들은 본문 다 읽어봤을 텐데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근데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민주당에서 역할이 있었어요. 보세요.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가 특정 정당에 이미 일하고 있는 애니까 우리 배우님을 이렇게 인신공격한 겁니다. 결국 민주당 직원이었어요. 민주당 직원. 저 직원 아니었습니다. 저 2015년, 16년도 당시 한창 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그때 외부 인사로 추천받아서 임명이 됐습니다. 당원이 아닌 외부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찾고 있던 와중에 그 중에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서 윤리위원 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공정한 심판을 다 하고 나서 미련 없이 그 자리 떠났어요. 왜냐? 외부 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저 민주당 직원 아니었어요. 와, 욕까지 합니다. 이건 제가 제 입으로 좀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나이 코는 어떤 코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코 성형했다고 그 사람들이 실리콘 넣어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자기네 코를 막 이렇게 비틀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뭘 거기에 쳐 집어넣냐. 저는 이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게 거짓말인데 이걸 사실같이 진짜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진짜가 돼요. 소재형이 코 했잖아. 얘 호빠에서 일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입술이 반맛 떨어지기도 또 하네요. 제 입술이 그렇게 반맛 떨어지나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좀 수치스럽네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야, 근데 여기서 삼천교육대가 왜 나옵니까? 역사를 아시면 이런 얘기 못 하실 건데.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저에 대한 의혹들 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작은 하나의 뭔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불려놓은 거였어요. 그 밑에 기사 몇 줄만 읽어보더라도 취재를 위해서 간 거였구나라는 게 뻔히 나오는데 그걸 은폐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인가? 라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이걸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인스타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SNS들은 글자 제한이 있어서 좀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작가에게는요, 대중의 사랑과 관심만큼 엄청난 힘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시면 그 어떤 권력도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펜은 대중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더 강해집니다. 저는 그 강해진 펜으로 대중을 보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앞장서서 그 펜으로 더러운 권력들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지루하셨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팩트를 알려드려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두려웠죠? 분노했죠? 12월 3일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 대한 것도요, 소재원이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게 팩트인데요. 그걸 어느 순간 호빠 선수였다, 이걸로 덮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은폐하고 있어요. 덮고 있다고요. 우리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들을 믿으시면서 조금씩 그 진실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란은 내란이고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걸 거짓으로 덮으면 그게 어느 순간 진실이 되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진실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면 된다? 12월 3일 그날의 진실만 기억하면 된다. 다른 것들은 다 은폐하기 위한 시도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